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는데 요즘엔 2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 같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면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섰지만 건강 수명은 고작 73세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마지막 10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해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만난 74세 박진수 교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전 6시에 헬스장에서 덤벨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5년 전만 해도 이분은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계단 내려가기도 무서웠고 혈압약만 7가지를 드시고 계셨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는 휠체어를 준비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70대 중반의 나이에 20대 청년들보다 더 활기차게 운동하고 계세요. 혈압약도 2가지로 줄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정답은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단백질이 그냥 근육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예요. 면역세포도, 뇌세포도, 혈관벽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최근 2024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3%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단백질 부족인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백질 부족 증상은 처음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단백질 부족이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뇌 기능 저하, 면역력 급락, 혈관 노화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50대 이후부터는 매 끼니마다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에 72g, 70kg이시라면 84g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계란으로 치면 하루에 12개, 닭가슴살로는 300g 이상 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양의 절반도 못 드시고 계세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생명을 연장하는 비밀을 영영 모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근감소증을 막는 단백질의 놀라운 원리. 둘째, 면역력을 10배 높이는 단백질 섭취법. 셋째, 혈관을 20년 젊게 만드는 단백질의 비밀. 넷째, 치매를 예방하는 뇌 건강 단백질 전략. 다섯째, 골다공증과 피부 노화를 동시에 막는 방법까지.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학적 근거 없이 떠드는 거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지켜보세요. 30년간 쌓아온 임상 데이터와 최신 연구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30세를 넘어서면 매년 근육의 1%씩 사라집니다. 50세가 되면 이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60세 이후엔 연간 3에서 8%씩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인지 아시나요?
70세가 되면 20대 때 근육의 절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2024년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근감소증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3.6배 높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뜻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악순환 고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높이는 거예요. 젊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동화저항성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나이 든 근육은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백질 펄스 섭취법에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매 끼니마다 25에서 30g씩 나누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로 태워버리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지 않아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25% 이상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계란, 우유, 닭고기, 생선이 대표적이죠. 식물성 단백질은 류신 함량이 낮아서 1.5배 더 많이 드셔야 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어르신들이 근감소증에 더 취약한 거예요.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3배까지 높아집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6,000보 이상 걸으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3개월 안에 근육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턱대고 의심만 하지 마시고 직접 실천해 보세요.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단백질을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종류, 운동과의 조합, 이 모든 게 맞아야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80세에도 50대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나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회복이 더뎠나요? 이 모든 것이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99%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항체도, 백혈구도, 면역세포도 모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10배 빠르게 죽고 태어나거든요. 하루에도 수억 개의 면역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특히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핵심입니다. 글루타민은 면역세포의 연료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글루타민 생산 능력이 40%까지 떨어져요. 이때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고품질 단백질 섭취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단백질부터 드세요. 밤사이 8시간 동안 굶으면서 면역세포 재료가 고갈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면역세포 생산이 즉시 시작돼요. 둘째,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장내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단백질이 면역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키위,
오렌지, 딸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어요. 넷째, 스트레스 받을 때 단백질을 더 드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면역세포를 파괴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평소보다 20%더 드시면 면역력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감염에 걸렸을 때는 평소에 1.5배 드셔야 합니다.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단백질을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플 때 죽만 먹죠?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플 때일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해요. 닭고기 죽, 계란죽, 생선죽으로 드시세요. 면역력 향상에 가장 좋은 단백질은 생선입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염증이 줄어들면 면역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특히 고등어, 참치, 연어가 최고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감염 위험이 40% 줄어들어요. 계란도 놓치면 안 되는 면역식품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면역세포막을 강화해 주거든요. 하루에 2개씩 드시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너무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흡수율이 떨어져요. 반숙으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단백질만 충분히 드셔도 독감 백신 효과가 30% 높아집니다. 백신을 맞기 전 2주 동안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항체 생성량이 확연히 늘어나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늙어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늙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단백질이 혈관을 20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혈관벽의 70%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어들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반대로 콜라겐이 충분하면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이 되어요.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심장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차이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이 물질이 혈관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만듭니다. 상처 난 곳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죠.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정반대 효과를 냅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요. 특히 콩 단백질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2024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바꾸면 심장병 위험이 42%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생선은 예외예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염증이 줄어들면 혈전이 생기지 않아요. 혈관 건강을 위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입니다. 이 비율로 3개월만 드셔보세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액 검사 수치가 놀랍게 개선될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이게 바로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이라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특별한 방법이 또 있어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견과류, 씨알류, 콩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참깨에 풍부해요. 하루에 한 줌씩만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타이밍입니다. 저녁에 아르기닌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면 밤사이 혈관이 회복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반대로 아침에는 생선이나 콩 단백질을 드세요. 하루 종일 혈관을 보호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혈관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140 이상이면 혈관벽이 계속 상처를 입어요. 상처 난 혈관에는 기름때가 쌓이기 쉽습니다. 단백질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칼륨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거예요. 바나나보다 콩에 칼륨이 3배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속도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라는 찌꺼기가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성 단백질을 없애는 것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 청소부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재료가 필요해요.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 뭔지 아시나요?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은 계란, 우유, 치즈, 닭고기입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하루에 계란 2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장벽이 약해지면 독성 물질이 뇌로 침투해요. 반대로 단단하면 뇌를 보호할 수 있죠. 뇌혈관 장벽을 강화하는 단백질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뇌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요. 알부민을 늘리려면 흰살 생선을 자주 드세요. 대구, 명태, 가자미 같은 생선에 알부민이 풍부합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를 드세요. 뇌가 밤사이 소모한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해 줍니다. 점심에는 생선을 드세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저녁에는 콩 요리를 드세요. 콩의 레시틴이 기억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너무 높은 온도로 요리하면 단백질이 당화됩니다. 당화된 단백질은 오히려 뇌에 염증을 일으켜요. 찜, 삶기, 구이 순으로 조리하시고 튀김은 피하세요. 뇌 건강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하나 더 있어요.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섭취를 조합하는 겁니다. 16시간 공복 후 첫 식사로 고품질 단백질을 드시면 뇌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오토파지라는 자가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요. 이때 단백질을 보충하면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뇌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뭔지 아시나요? 아세틸콜린입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을 만들려면 콜린이라는 성분이 필요한데 계란 노른자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 노른자 2개만 드셔도 아세틸콜린 생산량이 40% 늘어나요. 지금 그만 보시면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이 물질이 신경세포를 재생시키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운동으로 뇌에 자극을 주고 단백질로 재료를 공급하면 뇌가 새로워져요. 말이 안 된다고 의심하는 분들, 근거 없는 얘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2024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온 80대 환자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뼈가 부서져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신경까지 죽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골다공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소리 없이 뼈를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푸석 부러뜨려 버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세 김옥분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뼈 밀도를 재보니 20대 여성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칼슘제를 챙겨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칼슘을 먹어도 골다공증이 왔을까요? 답은 단백질 부족에 있습니다. 뼈의 3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붙어요. 집으로 치면 철근이 단백질이고 시멘트가 칼슘인 셈이죠. 철근 없이 시멘트만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져 내리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집니다. 체중 1kg당 2g 이상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골다공증을 막는 황금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칼슘 대 단백질 비율이 2대1이어야 합니다. 칼슘 1000mg을 드신다면 단백질은 50g 정도가 적당해요. 이 비율이 맞으면 칼슘 흡수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뼈 건강에 가장 좋은 단백질이 뭔지 아세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젤라틴입니다. 족발, 갈비찜, 곰탕에 들어있는 끈적한 성분이에요. 이걸 먹으면 직접 뼈 콜라겐이 보충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주 곰탕을 끓여 드세요. 3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은 뼈 밀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 곰탕과 함께 비타민 D를 챙겨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 D 없이는 아무리 칼슘과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택시 역할을 하거든요. 햇볕을 쬐거나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비타민 D가 충분해집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에 쌓여요.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서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죠.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뼈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탄산음료입니다.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콜라 한 캔이면 하루 필요한 칼슘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요. 하루 3잔 이상은 금물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점프 동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50번만 제자리에서 뛰어보세요. 중력의 충격이 뼈를 자극해서 새로운 뼈 세포가 만들어져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지 마세요. 골다공증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워서 예방이 최우선이거든요.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개씩 빠진다면 심각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50개 이하로 빠져야 해요. 그 이상 빠지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머리카락의 95%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부터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곳부터 단백질을 배분하거든요. 심장, 폐, 뇌에 먼저 주고 머리카락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탈모가 건강 적신호라고 하는 거죠. 인천 연수구에 사는 77세 이순덕 할머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샴푸할 때마다 배수구가 막힐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새치도 줄어들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흘러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매일 계란을 2개씩 드신다고 하세요. 계란에 들어있는 비오틴이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콜라겐 부족 때문입니다. 20대 때와 비교하면 60대는 콜라겐이 60%나 줄어들어요.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가 처지고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콜라겐을 먹는다고 피부 콜라겐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콜라겐도 결국 소화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거든요. 그 아미노산이 다시 콜라겐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C와 아연입니다.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키위, 딸기, 브로콜리와 함께 단백질을 드세요. 콜라겐 합성이 3배 빨라집니다. 피부 노화를 막는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글리신은 콜라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돼지 껍데기, 닭 껍질, 생선 껍질에 글리신이 풍부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위를 버렸는데 사실 보물이었던 거예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닭고기 육수를 드세요. 닭을 통째로 삶아서 국물만 우려내서 드신다고 해요. 피부가 60대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흘러요. 육수에 녹아있는 콜라겐 덕분이죠. 모발과 피부 건강을 위한 특별한 단백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계란과 아보카도를 드세요. 계란의 비오틴과 아보카도의 오메가3가 만나면 모발이 굵어져요. 점심에는 연어와 시금치를 드세요. 연어의 오메가3와 시금치의 철분이 두피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저녁에는 닭고기와 파프리카를 드세요. 닭고기의 단백질과 파프리카의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 조합으로 3개월만 드셔보세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때 콜라겐과 케라틴이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늦게 자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억지로 뭔가를 팔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인한 진짜 효과입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종류를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거든요. 대구 달서구에 사는 83세 정만식 할아버지의 하루 일정을 보면 정답이 나와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삶은 계란 2개를 드시는 거예요. 공복에 단백질을 먹으면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0분 뒤에 산책을 나가세요. 아침 7시에는 된장국과 생선구이를 드십니다. 점심 12시에는 두부찌개와 닭고기 볶음을 드시고요. 저녁 6시에는 콩나물국과 계란말이를 드세요. 밤 9시에는 우유 한 잔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렇게 하루 5번에 걸쳐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83세 나이에 근육량이 50대 수준이었거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 단백질 타이밍이라고 하세요. 운동 전후로 반드시 단백질을 드신다는 거예요. 운동 1시간 전에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드시고 운동 직후에는 삶은 계란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손실 없이 근력만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단백질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계란 2개나 그릭 요거트 1컵을 드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한 코티지 치즈를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78세 박영희 할머니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세요. 매일 아침 단백질 점수를 매기신다고 해요. 계란은 10점, 생선은 9점, 닭고기는 8점,
콩은 7점 이런 식으로요. 하루에 25점 이상 채우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게임처럼 재미있게 하시니까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주는 겁니다.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알고 계셔야 해요. 녹차, 커피, 와인에 들어있는 타닌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거든요. 식사 1시간 전후로는 이런 음료를 피하세요. 반대로 흡수를 돕는 음식들도 있어요. 생강, 마늘,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단백질 소화를 촉진해요. 레몬즙도 좋습니다. 산성 환경에서 단백질이 더 잘 분해되거든요. 고기 먹을 때 레몬을 짜 드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장내 세균을 죽여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굳이 보충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단백질 섭취의 최고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밥보다 반찬을 먼저 드세요.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30년 전 제가 의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단백질은 그냥 근육 만드는 영양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단백질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모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셨어요. 반대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대부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셨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50대 이후부터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근감소증을 90% 예방할 수 있어요. 둘째, 면역력을 높이려면 아침 공복에 단백질부터 드세요. 밤사이 고갈된 면역세포 재료를 즉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30%, 기타 동물성 10%의 황금 비율을 지키세요. 이 비율로 3개월만 드시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넷째, 치매를 예방하려면 계란, 생선, 콩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드세요. 뇌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다섯째, 골다공증과 피부 노화를 동시에 막으려면 콜라겐이 풍부한 젤라틴 식품을 드시고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건강 나이가 10년은 젊어질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거 없는 과대 광고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73세인데도 매일 병원에서 12시간씩 근무할 수 있어요. 30대 젊은 의사들보다 체력이 좋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법을 20년째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제 형제들도 모두 이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계란이나 우유를 꺼내 드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함께 만들어가요.